안녕하세요. 저는 노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. 아버님이 원래 그 당대 테너였었습니다. 마지막에는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을 하셨어요. 그 당대 노래를 아주 잘하셨어요. 이제 그런 과정에서 태어나서 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죠.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화상을 입게 됐었어요. 그래서 그 화상을 입고 난 후에 근육이 제대로 펴지질 않아서 중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성인이 돼서 운동을 해야 된다. 그래 이 근육이 좀 보기가 편안하게 될 거다.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죠. 고등학교는 배구 선수로 스카웃을 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죠. 그때 마침 그 배구가 9인제에서 6인제로 바뀌었어요. 특기생으로 이제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고 갔는데 키가 작으니까 이제 6인제를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제 늘 가정생활에서 이제 음악을 듣고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음대로 지원을 하자. 그래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자취나 하숙을 했는데 사실은 가정 형편에 서울서 공부한다는 게 참 어려웠었습니다. 일단 운동을 해서 인내는 키워왔고 또 뭐 버티는 건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떤 그런 인내로서 공부가 서서히 시작이 됐고 또 선생님이 큰 힘을 주셨죠. 넌 가능성이 없다 그랬으면은 지금 아마 농사 짓고 있을 겁니다. 이제 근데 그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그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된 겁니다. 그래서 7년 동안을 선생님께 개인 레슨을 했습니다. 학교 레슨이 2시간에 학생이 이제 3사람을 레슨을 하게 되니까 새 학생을 그러니까 한 30분, 40분도 레슨 시간이 배당이 안 되는 거예요. 학교 레슨으로서는. 충분하지도 못했고 또 선생님하고 몇 마디만 하면 수업이 끝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노래를 워낙 잘 하셨고 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러면은 개인 레슨을 해라.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7년을 개인 레슨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. 저는 가정 형편상 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래서 우리 것을 하자. 외국 거는 국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좀 더 쉬운 쪽으로 연구를 하자 그래서 우리 가곡에 심취를 많이 했죠. 그래서 많은 작곡가들과 대화도 하고 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시인들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래서 소리보다는 우리 가곡의 정서적인 뭐 건해라든지 봄처녀라든지 산들바람이라든지 가고파라든지 이런 좋은 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 작곡자들에게도 어떻게 계속 작곡을 하게 됐는지 시인들에게도 이게 밤에 시를 쓰는 건지 아침에 쓴 건지도 물어볼 정도로 열심히 했죠.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 맞는 거니까 직감적으로 빨리 오잖아요. 그래서 표현도 쉽게 할 수 있었고 또 그 당대에 제가 또 국악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. 발음 관계 때문에. 그래서 우리 국악 창하시는 분들이 발음이 참 정확합니다.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많이 배웠고 그런데 그 성악을 하다 보면은 높은 소리도 내야 되고 소리도 공명을 잘 시켜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발음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성악가들이 외국 유학을 갔어도 우리 것을 연구를 안 하고 그 나라의 것만 배워오니까 우리 게 되게 힘듭니다. 그러니까 우리 걸 잘하면은 다른 나라 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그 가사 내용은 우리나라 말 자체가 불이 탄다는 말이 있고 또 달빛이 흐른다, 달빛이 흐르고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표현 자체가 의미를 모르면 소리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예,
달빛하고 흐른다와 그다음에 그 뭐 불꽃이 탄다라든지 이 타자가 똑같은 의미잖아요. 그런데 그걸 발음으로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. 읽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 그 발음에 대한 정확성이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소리보다는 정말 우리 가곡은 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. 내가 느끼지 못하고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죠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소리에 인생 걸지 마라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주로 그런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소리에 인생 걸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. 아, 저 사람 참 소리는 너무 좋네. 근데 뭐가 오는 게 없네. 그게 가사 의미를 못 준다는 얘기죠. 저도 졸업하고 노래를 하고 인생을 산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었습니다. 졸업하고 참 뭐 조선일보 신인음악회도 나오고 화려했죠. 그런데 사회생활에서 연주를 해서 먹고 산다는 건 빵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공부는 계속하고 했는데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태어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에서 악기 장사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양장점도 하고 한 5년을 그쪽에 그 사업적인 어떤 그런 뭐 재질도 없으면서 일단 그런 것들을 먼저 하기 시작을 했죠. 그래서 이제 한 5년간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인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.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도 노래는 그렇게 참 마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고는 못 견딜 정도로 하고 싶고 그래서 한 5년 동안 돈 벌고 그런 후에 이제 노래를 다시 계속을 했죠. 그래서 이제 작곡가, 그 비목 작곡가 장일남 선생님이 우연한 기회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나도 이제 노래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. 그러니까 좀 기회를 달라. 그래서 그때에 우리나라에 이제 각 방송국에서 FM이 개국이 되고 흑백 텔레비가 나오고 시대를 잘 태어났는데 그래서 MBC에서 이제 그 가곡 그 FM 그러니까 스테레오판을 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성악가들은 한두 곡 녹음을 했는데 저는 12곡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곡이 이제 레코드가 만들어져서 이제 FM에 다 전국으로 다 이게 선전이 되고 이제 녹음 테이프를 틀어서 방송하는 거하고 레코드를 트는 거하고는 모든 게 이제 순발력이 빠르니까 그렇게 해서 제 노래만 계속 나왔었고 그러자 이제 이름이 나니까 무대 생활도 오래 하게 됐고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거의 30일을 연주 생활을 해왔고요. 그러니까 그래도 학생들하고는 정말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. 제가 모르는 만큼 또 공부도 많이 했고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도 많이 했고요. 그게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뭐 레슨은 100%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또 아이들과 나만 연주 생활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 연고지에 가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졸업하고 나면은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서 연주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그 극장도 많이 알고 하다 보니까 지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순회 연주도 많이 다니고 그랬었습니다. 지금은 이제 260명 제자가 있습니다. 그 맨투맨을 해서 가르치는 제자. 저는 대단히 강의를 한 그런 교수가 아니고 맨투맨 하는 개인 레슨 하는 교수였기 때문에 많은 제자는 없습니다. 사실은 이게 정말 어려운 학문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계명대학교 음악대학의 학장이 저 제자고요. 하석배라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오페라, 독일 쪽에서도 오페라 주연을 하는 친구들이 한 서너 명 되고요. 매일 이제 카톡을 주고받고 하고 있고요.
또 여기서도 뭐 대학교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지금도 뭐 유대관계가 있고요. 이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제자 발표회들을 한번 또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. 아마 지금은 제자가 이제 이렇게 학교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정년한 제자들도 있습니다. 학교. 예. 그래서 다들 잘 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소식 없는 제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아마 살기가 다 바쁘니까 저도 이제 옛날 선생님을 생각하면은 불만도 많았었고 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많이 없을 때도 있었고 그거는 다 사회에서 어려운 생활하고 어려우니까 선생님을 못 찾는 거예요. 그 마음만은 아주 풍성하게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그래 왔기 때문에. 그래서 제자들하고 가끔 통화도 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요즘 세상에서는 선생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게 상당히 이제 쉬워졌습니다. 어떻게 제자를 먹여 살리느냐. 그게 첫째 문제입니다. 예. 민생구가 해결이 돼야 노래도 잘 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울산은 뭐 시골도 아닙니다만은 그 시골 예술고등학교 교장으로 간 이후에 하나도 제가 양산에 정년 퇴임 전해에 고향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고향 사람들에게 좀 다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정년하자마자 제가 전해 고향에 가서 연구소를 냈습니다. 합창단도 조직하고 오케스트라도 조직하고 그래서 2019년도에 양산에 내려가서 피아노를 기부한 그 해인가요?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년에는 몇 년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골 간 지가 21년째입니다. 21년째인데 후배들에게 장학금도 이제 베풀기도 하고 또 극장을 새로 지은 피아노도 기증도 하고 했습니다. 그래서 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연구소가 무슨 뭐 목적지근하게 뭐 오페라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래를 가르쳐주고 싶고 또 얘기도 듣고 싶고 그렇게 해서 연구소를 한 20년간 했죠. 그리고 음정행 콩쿨도 이제 양산시에서 돈을 좀 후원금을 받고 그 지원금을 받아서 저도 뭐 한 2천만 원 1년에 투자를 해서 18회까지 콩쿠르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한 10년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. 투자도 많이 하고. 그래서 뭐 이제 대상금도 뭐 700만 원, 800만 원, 그 상금만 한 2천만 원씩 나가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을 지금 못하고 있죠.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울산예술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특강 시간이 있었습니다. 한 달에 한 번씩. 그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게 새로운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. 말만 하면 그대로 다 주입이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버릇이 없다는 하나의 그 큰 이유인데 그래서 한 2년간을 했었습니다. 그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학교 재단에서 이제 교장으로 좀 올 수 없겠느냐는 그게 와서 제 관심도 상당히 많았고 뭔가를 한번 해보자고 싶어서 그게 한 지금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시골에 노래길도 생겼습니다. 1km 한 반 정도 되는 노래길이 있는데 뭐 아직 잘 모르죠 사람들이. 네, 그런데 그게 이제 12시간이 제 노래가 나오고요. 잘 꾸며놨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극장에 제 역사관이 생깁니다. 아, 정말요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 CD나 레코드나 또는 제 소장품, 감사패, 뭐 공로패 뭐 이런 걸 다 전시회할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영화만 한 80편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. 정말요? 예.
뭐 배너라든지 로메오 줄리엣이라든지 이런 그 음악 영화는 거의 다 있죠. 그리고 CD가 한 1,500장 순수 노래만. 그 레코드도 옛날 요즘에는 뭐 쓰지를 못합니다만은 레코드도 많고, 그다음에 또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이태리에서 참 책들을 많이 가져오셨어요. 그 책을 제가 또 물려받았고, 우리나라에 없는 책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기증하고 후배들이 와서 음악책을 뽑아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제 전 재산을 다 기증을 하기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일주일에 3번씩 월수는 이제 좋은 영화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유명하지 않지만은 이런 악기가 어떻고 이런 악기가 어떻고 뭐 관악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다는 걸 이제 중학교,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연주자를 데리고 와서 설명회도 하고 연주도 하고, 그렇게 해서 음악 수준을 좀 높여볼 생각으로 지금 그 역사관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일반인들도 그냥 가서 자유롭게 시청하는 누구나 다 와서 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만들고,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. 예. 그래서 누구나 와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, 그 시골 학생들이 무대가 없어서 발표를 못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이런 계통의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무대를 줄 수 있도록 그게 최선을 다 해볼까 합니다. 예. 일단은 유행가가 지금 뭐 대세가 되면 대세가 되는데, 이게 정말 방송국마다 끊임없이 그냥 순서가 그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안 들으면 잘 모릅니다. 많이 듣기 때문에 좋아하고, 우리 가곡도 정말 5분이라도 좋은 가곡 한 곡만이라도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. 많은 높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정도 해보고 했는데 사회란 게 또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, 각 대학마다 우리 가곡 시간은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. 뭐 한두 학교 있을까? 그리고 우리 가곡으로 정말 실기시험도 봐야 되고, 그래서 저희 콩쿠르에는 우리 가곡을 안 부르면은 본선에 못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 가곡을 지엽적이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, 그게 절대 다수는 아니니까 참 힘든 일이죠. 뭐 제가 매스컴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제 한참 때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5분, 10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노래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작곡자들도 정말 내 곡을 많이 불려줘야 뭐 작곡할 마음도 나오겠죠. 이제 그런 거죠.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, 후배들이 좀 더 열심히 좀 해서 너무 우리 가곡이 좋구나라고 할 만큼 연구하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는 역사관에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마 내년 1월에 오픈을 할 것 같은데요.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분위기의 음악실이라 그럴까요? 그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일이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. 그 음악이라는 것은 듣고 싶을 때 듣는 거지만은 매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. 또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이게 왜 이루어졌는지를 책이라도 조금 읽어보고 들음으로써 상당한 공감이 되는, 내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음악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가 요즘 오디오도 얼마나 좋습니까? 그런 오디오에 음악도 듣고, 또 공부할 때도 좀 복잡한 음악보다는 좀 더 마음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골라서 좀 듣기도 하고요. 또 엄마 아빠 세대도 정말 뭐 가요만 듣고 아이들이 무감각한 상태로
이해 못하는 음악이 자꾸 주위에 들으면 정서적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집니다. 부모님 세대도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음악을 골라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한국 성악가들 좀 많이 익혀주시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너무 좋은 네. 말씀을 많이 해주신 엄정인 교수님, 다시 한번 만나뵙기로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